공천 경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이른바 성비위 트로이카 네. 3명을 거론했습니다. 네. 아직 민주당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죠? 네, 아는 건데 아마 이제 공천 자격 심사는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적격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만간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요.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으면 두 번 다시 생각 안 한다. 저 정도면 이미 아웃이 됐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왜 살아남았을까 하는 건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주고받은 그 문자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공관위 차원에서 이제 컷오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정성호 의원의 의견이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했는데요. 저거 지금 너무 저 문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게, 정확히 읽으려면 너무 점, 심한 점, 거 아닌가요? 이거예요. 근데 점이라는 게 뭐예요? 마침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너무하다. 이재명의 주관적 판단이 이미 너무하고 점 찍은 거여서 이거 너무한 거다. 또 심하다. 이것도 점 찍은 거예요. 두 개의 점, 두 개의 마침표라는 거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저 마침표 두 개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공관위 단계에서 컷오프라고 한 정성호 의원이 그럼 그냥 무슨 뭐 그냥 엄중 경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저 박용진 의원이 다이했다가 패스했다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점 두 개로 확 뒤바뀌는 그 순간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한 시스템 공천이란 건 뭐냐. 저 점 두 개만도 못한 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고, 이건 밀실 공천이고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현근택 부원장을 콕 집어서 우리라면, 나라면 두 번 생각 안 한다. 진보 맞냐?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박용진 의원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면 달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들떴던 게 아닌가 싶고, 남의 일이라서 얘기를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에 고발 사주 사건에 손준성 검사 승진시켰습니다. 예. 자, 손준성 검사가 어떤 죄가 나올지는 조만간에 이제 법정에서 나오겠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고발장을 밖으로 누군가에게 유출하고 판결문을 유출하고 이 행위들은 다 팩트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줘야 되는데 징계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심지어 기소돼 있는 사람 승진까지 시켰어요. 손준성 검사하고 한동훈 장관이 친한 관계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법무부에서 그렇게 해놓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성비위 논란이 있는 이 후보들이라고 표현할까,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고민의 시점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가 논란이 됐잖아요. 사실 예. 그 논란의 핵심은 월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대표라든지 몇몇 의원이 개입해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시스템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될 일이고, 윤리적인 징계가 필요하면 윤리 관련 기구에서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걸린다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양해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현근택 변호사의 경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수위에 맞춰가지고 징벌할 거냐,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 변호사가 뭐 예를 들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이제 강력한 중징계라든지 컷오프도 즉각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재판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민주당 윤리기구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물론 더 지켜보고 너무 늦어지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맥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현근택은요라고 네. 물을 정도로 현근택 부원장의 이 공천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이게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이재명 그 완전 일극 체제로 단일화돼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이제 찐명이냐 비명이냐 그런 건데, 그 좀 그 민주당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과 이해찬 전 대표의 공동 경영 체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세력 간의 이 공천을 둘러싼 묘한 물밑에서의 이 파워 게임이 벌어진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 총선에서 본인이 또다시 배지를 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당 대표직, 그러니까 22대 국회에도 또다시 배지를 달고 당 대표직 차기 전당대회에서 또 대표로 선출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되려면 현재와 같은 공동 경영 체제보다는 자신이 최대 주주가 되는 그거를 원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의 이 측근들, 신복들을 요번에 배지를 많이 달게 해줘서 이해찬 전 대표와의 그 공동 경영 체제에서도 확실한 좀 우위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좀 무리한 점을 2번이나 찍어가면서 저런 식의 측근 공천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동조에서 단식도 했었고 또 이제 측근 변호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측근 변호나 본인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 일종의 좀 출마 루트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현근택 변호사를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맞느냐 이걸 떠나서 이제 조금 사전적인 걸 짚어보면 사실 이제 민주당의 정치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혹은 심지어는 정진상 씨의 변호를 맡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를 하실 분들이라면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그런 변호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하고 이 피의자라든지 이 피고인 이 관계하고 또 정치적인 동료 내지는 이제 대표와 어떤 당원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같이 얽히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의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를 하실 분들은 이제 변호사를 할지라도 미리부터 처신들을 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게 더 본인한테도 불리할 수 있는 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랑 가까우니까 저렇게 혹시 방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일 앞서서 예전에 그런 처신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예. 대표 간에 문자에 점이 찍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강조를 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은 예. 스페이스를 눌러야 되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치다 보면은 점이 자꾸 눌러질 때가 잘못 누른 겁니까? 예, 그럼? 그럴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신 전 의원께서 조금 예. 나아가신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점 찍은 거 의미는 이재명 대표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뭐 네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떤 맥락에서 그 마침표가 있는 건지는 저희가 추후에 뭐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 공천 문제가 첫 번째 주요 관문이라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네. 출마 의사를 밝히니까 네. 친명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네. 보였거든요. 네.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한 맥락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요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 세 분의 현역 의원과 동시 탈당하려다가 마지막에 멈췄잖아요.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득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재인 청와대 1기 비서실장, 2기 비서실장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얼굴이죠. 예. 그런데 저분들이 이번에 출마를 하는데 지금 친명에서 난리법석입니다. 절대 공천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갈 것인지 벌써부터 지금 이 치열한 삿바 싸움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 윤영찬 전 의원에게 좀 남아라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만약에 한 게 사실이라면 일정 정도 친문의 지분 이거를 스크럼을 짜고 그거를 좀 넓히고 뭐 해서 이 민주당을 이재명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 예. 뭐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은 좀 이런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더라도 훗날을 좀 도모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윤영찬 전 의원에게 남을 것을 권고했다면은 저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흠집 내서 공천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혁신행동에서 친명 그룹인 민주당 혁신행동에서 내놓은 입장인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발탁해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게 된 게 아니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동안 잠복되어 왔었던 민주당 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정치인들보다는 이번에도 원외 인사들이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인들보다는 이제
그쪽에 이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특히 소위 얘기하는 논객, 스피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제기를 예. 해왔던 의견이고, 그리고 대선 직후에도 조금 돌출이 됐던 게 그때 이재명 후보가 아깝게 졌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표차를 좁힌 건 이재명 대표 덕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쳐놓은 걸 이재명 대표가 회복했다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체 유권자 대비해서 얻은 표는 40%가 안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지지율은 40%가 넘었거든요. 문 전 대통령 지지층 표도 다 못 가져갔다. 예. 이 양쪽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데 지금 좀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전면적으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일단은 이제 이탈을 막고 단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명 중에서도 원외 인사들이 주로 여기에 나선 것 같고, 근데 다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예. 네, 이런 흐름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친문 출신과 친명은 상당히 겹칩니다만, 예. 근데 또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총선 이후에 더 표면화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민주당이 뭐 이기면 친문이면 공천에 불이익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친문도 여러 부류가 있고 친명도 여러 부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어떤 친문이면서 비명인 쪽을 공천해서 불이익 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부의 더 강경한 사람들의 목소리 정도로 끝이 나고, 예. 일단은 어느 정도는 봉합될 수 있다. 다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싸움이 펼쳐질 수 있고, 특히 오히려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더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한 상황이고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 발표했는데 서울 중구 성동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리 삼선을 한 곳인데 그곳이 원래 임종석 전 실장의 지역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임종석과 홍익표 두 사람은 한양대 동기 동창이에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중구하고 같이 합쳐져서 그런데 거기에 원래 왕십리 쪽이 있고 한양대가 그 위치해 있는 그 당시 그 지역구 구분으로는 성동을이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예. 거기를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임종석 전 실장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근데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겠네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거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른바 친문 붙은 사람들을 다 그냥 싸그리 다 정리한다면은 또 그냥 그 내분이 크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의 본선하기 전에 그 내부 알력 갈등 그 속에서 휘말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은 뭐 이렇게 살려주면서 또 나머지는 싹 또 정리하는 예. 여러 가지 그 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전략공천 여부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이탈 가능성을 앞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홍천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네, 공천 잡음에 추가 이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만강가에서 플래시를 깜빡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 플래시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다. 우리 의원들 보면 사실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본다. 두만강가 플래시 보는 분들이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보고 뭐 탈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비유를 한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뭐 저것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도 건너갈게 기다려라 혹은 건너갈 수도 있다. 이런 언지를 준 의원들은 여럿 있었을 것 같고. 물미소통은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갇힌 개혁신당의 관계자들이 뭐 국민의힘 현역 의원 몇 명이 예. 합류를 타진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팩트일 것이라고 보고 늘 있는 일이에요, 정치판에서. 근데 그건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놓고 실제로 합류하는 사람은 항상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면 예. 이제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정당이 특히 공천장 발급처처럼 돼가지고 무슨 정당보다는 플랫폼 비슷하게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디든 이렇게 걸쳐 놓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영화의 내부자들에도 보면 막 치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도 하나 뭐 걸어놓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개파 질서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당 선택에 있어서도 여기저기 걸어놓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정계 개편의 시즌에는. 그래서 저는 조홍천 의원이나 또 뭐 천하람 위원장 등의 개혁신당 쪽이나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거다. 막상 예. 건너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조홍천 의원의 저 표현 중에서 예.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두만강가입니다. 두만강가요? 두만강가. 그 두만강의 자체는 중국 쪽에 있는 것이고 예. 예, 북한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탈북을 도강을 고민하는 예. 그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북한이 딱 그거거든요. 보면 이제 북한에 이런 조선 노동당에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총폭탄 정신으로 총폭탄 정신으로 예.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자. 지금 개딸 전체주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총폭탄 정신으로 이재명 대표님, 잼 파파를 결사옹위하자, 뭐 지켜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조홍천 의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으니까 저 두만강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만강 하나로 신지호 전 의원이 굉장히 또 주관적인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좀 원심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제 당무 복귀 언제 할까 이게 관심인데 이번 주 중으로 복귀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일부터 당에 와서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당무 복귀는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빨리 복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복귀를 한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뭐 어떤 커다란 결정을 바로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런 결정들은 이제 비록 시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시스템에 따라서 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그냥 이제 단순 행정적인 일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다만 정치인으로서 또 큰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당을 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내놔야 예. 된다는 거죠. 메시지에서 신뢰감을 심어줘야 되고 또 구체적인 작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조치, 그러니까 꼭 누구를 잘라낸다거나 누구의 공천을 보장한다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예. 누가 공천을 받든 간에 이 당은 어떻게 굴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와 작게나마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 이런 것들은 좀 뭐 2주나 4주 정도에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분열을 차단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니까요. 어떤 메시지가 복귀해서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